오늘은 또다시 고전 시가로 돌아왔습니다. 고전 시가 중에서 고려 가요의 서경별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서경은 지금의 평양을 얘기합니다. 먼저 핵심 정리 한번 볼까요? 갈래 당연히 고려 가요. 여러분, 고려 가요는 구전문학이라는 거 알죠? 고려 가요는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 후 조선 성종 임금 때 임금께서 한간에 떠도는 고려가요를 문집에 모아라 해서 그때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형식 볼까요? 역시 삼음보, 후렴구가 나타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따 본문에서 하겠지만, 이 서경별곡의 시적가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제가 매우 적극적, 중요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님과의 이별의 한을 노래한 작품을 고려가요의 가시리가 있고, 현대시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어요. 진달래꽃은 어지간하면 여러분 잘 아는 시죠? 이 세 작품의 시적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그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진달래꽃에 나오는 시적화자는 아주 소극적이죠. 자기가 미워서 떠나는 님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는. 그러나 가시리는 마지막 연에 가시자마자 도시오셔서 가시자마자 돌아와 달라고 약간의 적극적인 면이 좀 나타나죠. 그러나 오늘 배울 이 서경별곡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좀 이따 본문에서 봅시다. 표현, 반복법, 서류법, 기타 비유법. 제재는 님과 이별이고 주제는 진달래꽃이나 가시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님과 이별의 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풀이는 뭐 거기 몇 개만 놨는데 서경은 지금 평양이고, 소생경 작은 서울 역시 평양.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죠. 질산배가 나오는데 길쌈. 그래 나중에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시어가 시조가자가 여인임을 알려주는 시어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고의 말은 고의 괴다. 이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 꽃이라는 시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새 여자. 자기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못 가게 강력하게 원천 봉쇄하는 이 여인, 고려 여인, 즉 시조가자 고려 여인입니다. 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첫째 줄 보세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밑줄 친 부분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뇌령성 다랭틀, 이거 후렴구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 밑줄 쳐 있는 부분만 해석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실사 부분이에요. 볼까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그렇죠? 서경도 서울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닭 같다, 다시 이렇게 닭 같다, 그냥 중수한 이런 소성경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보면 그 다음 볼까요? 여예무론 질산배 바리시고, 여기 보세요. 질산배 제가 빨간 게 처리해놨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 밑에 해석을 보면 길쌈하던 배. 예전에 여인들이 그 길쌈은 이제 실을 뽑는 거죠. 그걸로 이제 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여인들이 하던 겁니다. 길쌈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에다가 기본형인데 여에다는 이별하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예물은 질산배 바리시고 그랬죠. 차라리 당신 님과 이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질삼하던 배를 버리고라도,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 직업을 버리고라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과 이별하느니 내 직업을 버리고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그래서 괴실한데, 괴다에서 왔는데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울어 곰 울며 울며 곰은 강세전미사입니다. 울며 울며서라도 당신을 존니노이다. 존니노이다 기본형이 좋다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follow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다 따라가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년 요지를 제가 정리해놨는데 거기 볼까요? 이별을 거부하고 님을 따르겠다는 여기서부터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연 가면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볼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다. 여기서 구슬이라는 건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구슬을 꿰어 만든 그 목걸이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구슬 목걸이가 바위죠. 돌로 된 바위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슬 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 볼까요? 긴 힛단이죠. 그 구슬 아라리를 꿰고 있는 끈을 얘기합니다. 그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 서리법이 나타나죠. 무슨 얘기냐면 구슬 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묶어져 있는 그 구슬 끈이 끌어져서 이렇게 구슬이 흩어질 망정 그 구슬을 꿰고 있는 끈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이것은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지문해. 여러분 지문이라는 거 우리 원래 우리 고유어인데 일십, 백, 천입니다. 이제 백은 온이라는 우리 말이 있어요. 근데 한자가 와서 우리 말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는 1000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랜 세월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랜 세월 1000년을 외우곰 나 홀로 님과 이별해서 나 혼자 려신들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님과 내가 이별해가지고 오랜 세월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신이딴 여러분 믿을 신자죠. 이거는 여러분 님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끊어지겠습니까? 아까 위에서 구슬을 꿰고 있는 끈이 끊어지지 않았죠. 마찬가지 님과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지난다고 해도 나의 님에 대한 사랑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연의 요지가 뭐로 되어 있어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죠. 그 다음 가까이 3년 보세요. 여기도 여러분 밑줄 치는 분만 잘 보면 돼요.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 평양에 있죠.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 배를 내어 놓았냐 사공아 배를 띄워 놓았느냐 사공아 여러분 놓한다에 니은다 보세요. 니은다 이건 의문형이에요. 사공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공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왜 뱃사공이 대동강에서 배를 띄우면 자기 남편이 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건너에 누가 있냐? 이 자기 남편이 사랑하는 새로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람을 피는 거죠. 그래서 사공 아무 잘못이 없는 사공한테 가서 지금 사공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남편이 대동강을 못 건너게 즉 사공이 배를 못 띄우게 만드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이죠. 그래서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띄워 놓았느냐 사공아. 그 다음 줄 보세요. 더 심각하죠? 네 가시 여러분 가시가 아내 각시 네 아내가 넘난디 여러분 넘난디 해석 보세요. 바람난 줄 몰라서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공이 하나가 바람난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사공으로 하여금 배를 띄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아내가 바람난 줄 몰라서 보세요. 멸배에 연진다 사공아 떠나가는 배에다가 내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그 가면 안 된다냐. 자기 남편이 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면 거기 가서 자기 남편 나 말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야. 배를 못 띄우게 하는 거야. 그래 나오죠.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그랬죠. 그래서 대동강 건너편에 고질이죠. 고질. 이건 여러분 원래는 고의 지읒받침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은 건데 연철된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죠. 꽃. 그래서 거기 새 여인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어가 배 타들면 걷거리이다.
내 님이 즉 내 남편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 꽃을 꺾을 것입니다. 즉 내 님이 내 남편이 절대로 대동강을 건너가서 안 된다. 이건 내가 버림받으니까.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인 고려 여인이 자기 남편이 대동강을 건너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공한테 가서 가진 거짓말을 해서 자기 남편이 배를 못하게, 즉 배를 띄우지, 사공으로 하여금 배를 띄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해석을 한번 볼까요? 빨간 것이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배를 띄웠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바람난 줄 모르고 떠나는 배에다가 내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내 여인 내 님은 그죠?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을, 즉 새 여인이죠, 배를 타고 건너가면 꺾을 것입니다. 즉 새 여자를, 나 말고 새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 몇천 년 전에 그 남녀 관계의 그 사랑, 그 마음, 심정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1세기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년 요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공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매우 적극적인 시적 화자가 나타나는 서경별곡, 여러분 꼭 복습을 해서 여러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특히 처음에 얘기한 진달래꽃, 가시리, 서경별곡, 시적 화자의 태도가 약간씩 다르다. 진달래꽃은 매우 소극적이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가시리의 시적자는 그래도 가시자마자 돌아와 달라고 마지막 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그러나 오늘 배운 이 서경별곡의 시적 화자는 정말로 적극적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가 똑같냐면 자기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주말 부부야. 근데 이상하게 주말마다 자주 집에 오던, 빠지지 않고 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번씩 걸러. 그러다가 나중에 본 게로 이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느낌 이상하니까 전화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출장이 있어서 집에 못 가겠다 했는데 동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출장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이 이번에 출장 때문에 집에 못 가겠네. 그러면 아내가 뭐 하거든요. 여기 있는 서경별 그 시적 과자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도 당신 출장 가는 데를 같이 따라가고 싶다. 즉 원천 봉쇄. 자기 남편이 다른 어떤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바람을 혹시 피지 않을까 해서 미리 그걸 갖다 원천 봉쇄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적 과제의 태도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꼭 복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